그럼 오늘 추천과학책 코너로 넘어갈 텐데요. 추천과학책은 오늘은 올해 샤 롯데 출판문화상. 전 처음에 롯데 출판문화상으로 알았는데 샤 롯데군요. 샤 롯데 작년까지 롯데 출판문화상인데요. 그렇죠. 이번에 샤 롯데로 바꿨습니다. 샤 롯데는 이제 영화관도 샤 롯데 영화관 롯데에서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저는 롯데 출판문화상인 줄 알았어요. 어쨌든 샤 롯데 출판문화상을 수상한 책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과학책 두 권을 중심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 두 권의 과학책은 휘어진 시대 국립출판사에서 나온 책하고 거대도시 서울철도 워크룸 프레스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전에 간단히 올해 샤롯데 출판문화상에서는 어떤 책들이 수상을 했는지 인상적인 책이 무엇인지를 먼저 좀 관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괴테의 문학적인 재능을 누군가 알아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 뭐가 있냐면 그 괴테의 책을 젊은 베르테의 슬픔 예. 있죠. 거기에 여자 주인공 이름이 샤를 로테입니다. 그러니까 샤를 로테의 일본식 이름이 뭐 샤롯데쯤 되는 거예요. 그 샤롯데에서 저는 그 롯데 제과의 그 롯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롯데 제과의 그 창업자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문학을 사랑하신 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괴테랑 연결되는군요. 네, 괴테의 그 샤롯데입니다. 그 롯데 그룹이 몇 년 전부터 올해가 그냥 5년째인데요. 출판 문화상을 시상하고 있는데 상금 규모가 우리나라 제일 커요. 총 상금 규모가 2억 5천만 원입니다. 대상이 5천만 원이고요. 예. 이 5천만 원을 딱 한 명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저자에게 2,500만 원, 출판사에게 2,500만 원을 줘요. 예. 또 나머지 7편의 본상에든 저자와 출판사에게 다 1,000만 원씩 주고 또 다양한 분야의 또 공로상이 있는데 거기도 500만 원 줍니다. 올해 대상을 받은 상품은 이따가 제가 상품이 아니라 그러니까 책은 이따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 한양대 교수님이십니다. 그 남영 선생님의 휘어진 시대라는 책이고요. 3권짜리 책이에요. 제가 무거워서 오늘 한 것만 들고 왔고요. 근데 본상은 이제 상급이 2천만 원인데 저자와 출판 각각 1,000만 원이에요. 제가 또 이따 설명드릴 거대시 서울철도라는 책이 있었고 그다음에 고명섭 한겨레 신문 기자시죠. 그러니까 쓰시는 하이데거 극장이 있고요. 근데 정찬일 선생님이 쓴 삼순위 시대가 만들고 역사가 잊은 이름 왜 공순위 뭐 등등등의 이름이 있었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김주필 선생님이 쓴 한국 거미도감이 있는데 김주필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거미 연구에 거두세요. 네, 그래서 막 되게 많이 하셔요. 근데 모든 연구를 이번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심사를 하고서 딱 선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통보를 하잖아요. 선생님이 여기 수상자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돌아가셨습니다. 경기도에 혹시 그 주필박물관이라고 주필거미박물관. 주필거미박물관에 그 주필이 김주필 선생님 맞습니다. 성함이죠? 예. 저 가봤어요. 예. 남양준가 그쪽에 맞아요.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이시군요. 예. 그거 돌아가셨어요. 저 안타깝네. 그 상 받는 거 소식을 듣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 제자들이 되게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잘 아시는 숙명여대의 김원교 선생님이 오늘 김수영 전문가시잖아요. 예. 네, 김수영 씨로 쓴 자서전이 아마 문학 관련 책으로 얘기를 다 받은 거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입니다. 길벗 어린이의 옛날에 만화책을 이제 그림책으로 맡은 건데 옥춘당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꽤 두꺼운 그러니까 그림책인 거예요. 만화를 그림으로 바꾼 겁니다. 그다음에 번역서로는 13권짜리 책인데요. 그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라는 책이 있어요. 13권짜리. 제목은 들어봤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집에는 있어요. 하지만 끝까지 읽어내지 못한 거였어요. 근데 그것을 아주 잘 번역을 해서 그 번역에 대한 그 공로를 많이 인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또 선정이 됐죠. 번역가들한테 이런 기회를 많이 주는 거는 저는 찬성이에요. 예. 편집자도 마찬가지고. 옛날 보니까 옛날 김명주 선생님이 또 제가 아주 좋아하는 과학 번역가인데 뭐 한번 받으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공로상은 뭐 출판 외길상, 해외 번역상, 언론 부분상이 있는데 출판 외에서는 고홍식이란 분인데 한국 출판예의회 사무국장이었습니다. 출판 조직을 잘 평생 꾸려진 분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대 통역번역대학원의 최미경 선생님이 이제 불어 번역을 주로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근데 고두현 기자, 한국경제신문의 고두현 기자는 저하고도 인연이 있어요. 제가 옛날 달력과 관련된 책을 썼을 때 처음 언론사에 막 방송에 라디오 방송에 소개하셨던 분 같아요. 그 다음에 시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과학책은 현대 물리학의 역사를 다룬 남영숙 교수의 휘어진 시대, 또 우리나라 거미 연구의 대가인 김주필 선생님의 한국 거미도감, 그리고 철떡.
그러니까 철도 덕후로 유명한 전현우 선생의 거대 도시 서울철도가 과학과 기술에 대한 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안타깝게도 한국거미도감을 지신 김줄표 선생님은 이제 심사가 진행된 도중에 작고하셨습니다. 이제 심사위원도 알고 되게 안타까워했죠. 예, 어쨌든 그 김주필 선생님 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상 축하드리고요. 사후이긴 하지만 그 어쨌든 평가를 그 받으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할 책은 국립출판사에서 펴낸 휘어진 시대, 아까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3권짜리인데요. 소설처럼 흥미진진하고 생생하게 현대과학과 과학자들이 살아가던 현장을 포착했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이 책은 1871년부터 시작됩니다. 예. 그러니까 첫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은 퀴리 부인과 아인슈타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책 제목에 휘어진 시대에서 휘어지는 그때부터 느낌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을 생각하는 거예요. 공간이 휘어진 거거든요. 그 휘어진 시대를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보어, 파울리, 하이젠베르크, 슈레딩거가 등장하는 양자역학의 시대고요. 마지막 3권은 원자폭탄과의 개발과 관련된 내용들 등장합니다. 최근에 영화 오펜하이머가 있었잖아요. 또 이 오펜하이머의 영화의 원작인 사이언스 북스에서 나온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책이 있어요. 이 3권과 이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3권과 오펜하이머를 같이 보면 아주 재밌을 것 같은 아주 좋은 책입니다. 아, 그렇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그 오펜하이머 설명하면서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설명을 해주셨었죠. 예. 혁신과 잡종의 과학사. 이게 이 책 저자인 한양대학교 창의융합교육원 남영 교수가 2010년 13년 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 강의 제목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한양대에서 학생들 사이에 입소문난 아주 인기 강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평했대요. 마치 달의 뒷면을 본 것 같다. 극찬이네요. 그렇죠. 이런 표현으로 이제 이 강의를 평했다고 합니다. 남영 교수는 그러니까 과학사를 재밌게 가르치는 법을 고민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과학사를 가르치면 옛날부터 쫙 가르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부터 그리스도 시작하는데 이분은 그 스타일이 아니고 과학사를 다 가르치는 걸 포기하고 과학혁명 한 가지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바탕으로 책을 쓰시는 것 같아요. 2017년에 태양을 멈춘 사람들을 내셨는데 올해는 올해 나온 책이에요. 2024년에 나온 휘어진 시대는 같은 연장선상의 선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영 교수님은 스스로 잡종이라고 부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잡종 그러면 우리 속 좋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혁신은 잡종의 출현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걸 융합이라는 근사한 단어를 포장을 합니다. 남영 교수님은 굳이 융합이라는 근사한 표현 대신 잡종이라는 표현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학문과 학문 사이의 융합, 그 이상의 것들이 뒤섞이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신영목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제 변방의 느낌이랑 약간 좀 그 오버랩이 되네요. 맞습니다. 예, 롯데 장학재단 이게 이제 주최한 데가 이제 그 롯데 장학재단이요. 네. 롯데 장학재단에서는 과학사에서 가장 숨막히면서도 이해하기 힘든 양자역학의 태동기를 소설처럼 흥미진진하게 풀어낸 작품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예, 일단 재밌어요. 예. 그러니까 강의를 재밌게 하는 분이 책도 재밌을 수밖에 없죠. 예. 일단 재밌습니다. 물리학도라면 아마 한 달에 쫙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책 3권을 합하면 1356쪽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다 읽기는 쉬운 일은 아닌 거죠. 따로 놓으면 괜찮은데 3권 합쳐놓으면 벽돌책이네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권부터 읽어도 되고 사실 아무데나 읽어도 되는 거예요. 아무 권부터. 다 역사의 다른 장면이니까. 예. 첫 번째부터 읽을 책은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틈틈이 읽으시면 되게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드시고 또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꽤 두껍잖아요. 이 책을 읽어내신 분이라면 그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 오펜하이머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는 거기에 관련된 모든 과학자들이 다 나와서 나름대로 또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 흥미로운 책입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